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역주행 차량이 질주해 온다면 어떨까요? 이 생각만 해도 아찔할 텐데요. 올해만 도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이 5건 적발됐는데 모두 술에 취한 운전자나 고령 운전자였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1일 동해고속도로 삼척 IC 인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차를 돌립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화물차와 충돌할 뻔했지만 그대로 역주행합니다. 마주오던 SUV 차량은 급하게 방향을 틀다가 도로 바깥으로 넘어졌고 차에 타고 있던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길을 잘못 든 차량. 톨게이트 앞에서 역주행을 하려다 지나던 순찰차에 적발됩니다. 두 건 모두 운전자가 70대 이상 어르신이었습니다. 지난 21일 새벽에는 술에 취한 운전자가 역주행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96%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일단 음주운전이 가장 많고요. 최근에는 그 고령 운전자 증가에 따라서 나이 드신 분들이 고속도로 진입한 이후에 방향 상실해서 도내 고속도로 역주행은 지난해 1건에서 올해는 5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최근 들어서 역주행 사례가 늘자 경찰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책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순찰차 한 대가 50km가 넘는 구간을 담당해 역주행 차량을 신속하게 막기가 어려운 상황. 발생 지점도 제각각이라 역주행 차량보단 피해가 우려되는 차량들을 먼저 통제해 사고를 막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고속도로 음주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어르신 운전자에게 고속도로 장시간 운전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구도심이 넓게 형성된 강릉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잇따라 선정됐습니다. 삶의 터를 바꾸기 위해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의견을 모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포럼도 열렸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의 옛 도심인 옥천동은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2022년까지 250억 원이 투입돼 중앙시장 일대 활성화와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문화예술과 접목한 사업 등이 전개됩니다. 옛 강릉시청과 우체국이 철거된 뒤 강릉 대도읍 관아 등이 복원된 중앙동 일대. 이렇게 도심 기능을 쇠퇴하자 지난달 중앙동 일대가 새로운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2023년까지 194억 원을 들여 주민들을 위한 거점 시설 리모델링과 골목 상권 살리기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옥천동 도시재생 사업은 중심지형으로 해서 결국 이제 도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리고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은 우리가 사는 골목 상권을 활성화해서 도시 활력을 불어넣어서 강릉시 도시재생의 미래와 비전을 심도 있게 고민하는 논의마당이 마련됐습니다. 강릉에는 포남동과 성덕동, 홍제동 등 아직 낙후된 옛 도심이 넓게 자리 잡고 있고, 재개발보다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 창업 등의 조화를 이루는 도시재생이 새로운 정책적 대세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형이면 경제형, 상업형이면 상업형, 아니면 주거지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도 그 지역에 맞게끔 컨셉을 입혀서 그런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도시재생은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은 경제 기반형과 중심 시가지형으로 살리는 한편 우리 동네라는 자긍심을 키우고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서로 조율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 그리고 의견의 목소리를 내기 쉬운 분위기 조성,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공동체가 함께 삶의 터전을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안목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청와대가 미군 기지 반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합의가 어려운 토양 오염 문제는 뒤로 미루고 먼저 땅부터 환원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난 8월 말. 하지만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다른 진척은 없습니다. 국회에서 미군 공여지 반환 지연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군사시설로 일부 지역 주민들만이 큰 희생을 겪어왔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누구의 책임이든지 누가 비용을 부담하든 빨리 주민들이 공원으로든 아니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지역 주민들한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토양 오염 문제. 땅을 먼저 반환하고 책임은 나중에 묻자는 주장이 지배적입니다. 미군 기지 반환이 미뤄질수록 지역사회가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는 만큼 부지 개발을 먼저 하고 정산은 사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입니다. 편익의 발생 시점을 뒤로 미루게 되면 어떤 비용이 발생하냐 하면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는 편익이 있는데 이 편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기회비용이 된다고. 원주시는 실제로 반환이 늦어져 지가 상승과 이자 등으로 180억 원 이상의 재정 부담이 늘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원주시는 캠프롱에서 이미 기름 유출 사건이 2차례 발생했고 오염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시 예산으로 먼저 조치하고 추후에 정화 비용을 정산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원주시는 정화 비용이 2017년에 서 있습니다. 또 누가 정화할지도 다 정했어요. 이거 결정만 되면 원주시는 바로. 시민단체들은 토양 오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군에 있으며 기지 반환 이후 개발은 정부가 맡아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들어간 토지 매입비가 있기 때문에 자체 원주를 위해서 발전할 때는 상당히 국가가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 청와대가 미군기지 환원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만큼 올해 말까지 반환될 것이란 주민들의 기대에 어떤 방법으로 부응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춘천시가 첨단 산업에 필요한 정부의 방사광 가속기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조 원 규모의 대규모 시설인데 유치전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포항에 있는 방사광 가속기 시설입니다. 이곳에서는 전자를 가속시켜 빛을 만들어내는데 태양빛보다 100억 배 밝고 번개보다 수십억 배 빠릅니다. 이 빛으로 살아있는 세포 움직임과 나노 물질 등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에이즈 치료제와 같은 신약 개발은 물론 반도체와 신소재 등에도 활용될 수 있어 꿈의 빛으로도 불립니다. 춘천시가 이 방사광 가속기 유치에 나섰습니다. 현재 포항시설의 수요가 포화 상태라 정부가 1조 원을 들여 추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데 춘천시가 지리적 이점을 앞세워 유치에 나선 겁니다. 순수 첨단 연구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의 자연과 생태와 공존할 수 있고요. 지역 대학 기업이 방사광 가속기 연구소를 중심으로 첨단 과학, 첨단 산업 도시 춘천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춘천시는 수천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는 물론 9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이 포함된 유치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중요한 가속기, 양성자 가속기, 중입자 가속기 이렇게 여러 번 지금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성의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춘천시는 방사광 가속기 유치에 강원도는 물론 주변 시군들도 적극 나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방사광 가속기 유치 전에는 춘천뿐 아니라 충북 청주와 전남 나주 등도 가세해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속초 대포항의 마리나 시설이 요트 2대만 달랑 계류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마리나 계류 시설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것은 사업 부지를 활용한 개발 사업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강원도와 속초시 민간업체가 체결한 투자양해 협약서입니다. 속초시는 사업 부지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민간업체는 대포항과 청초호에 시설을 투자한다는 내용입니다. 민간업체는 대포항과 청초호에 각각 800제곱미터와 10,000여 제곱미터의 땅을 매입했습니다. 투자 협약서에는 마리나 개발 사업에 속초시가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문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업체는 대포항 계류시설에 다른 요트를 정박시켜 수익을 올린 적이 거의 없고 청초호에는 자체 계류시설마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업체 측은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속초시가 개발 제한 조건을 속여 땅을 팔아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육지만 돼 있는 게 아니라 바다에 그 마리나 수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다 문화재보호구역에 껴 있었어요. 그래서 개발이 불가한 상황이라 대포항을 하게 된 거고요. 속초 지역에서 마리나 항만 예정구역은 청초호 일대라 대포항이 대규모 마리나 항만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육상으로 치면은 그 조그만 사설 주차장입니다. 이게 이제 해상에 있는 거다 보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고 또 이 해양 내재를 장려하는 해수 입장에서도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처럼 마리나 운영 실적이 미흡한데도 민간업체가 계류시설 유지를 고집하는 이유는 어항구역 인근의 부지를 이용한 개발 사업에 관심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강릉항에서 보듯 마리나 개발을 구실로 어항과 공원구역 등 개발 제한구역에 클럽하우스를 지으면 임대 수익 등을 올릴 수 있습니다. 어업인들은 점용 수역을 넘어서까지 어선 통행을 방해한다며 불만입니다. 저쪽은 배들 저 옆에도 보다시피 그 종으로 되고 있단 말이에요. 배 한 척이 쓸 수 있는 기간이 뭐 불과 한 5m에서 10m 이내. 이거는 한 척이 100m를 쓴다는 거는 이건 진짜 현실성이 안 맞는 거죠. 계류업은 시설 투자 비용에 비해 수익을 내기 어렵지만 민간업체의 어항 이용을 중단시키기도 쉽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번 들어온 마리나 업체와 지자체의 개발 방향이 맞지 않으면 계류시설은 알박기로 전락할 우려가 높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 지역 통합형 일자리 정보 시스템인 강원 일자리 포털 서비스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강원 일자리 포털 서비스를 통해 취업과 창업 등 도내외 고용 지원 정책과 지역 내 채용 정보, 기업 정보, 교육 훈련, 채용 행사 안내 등 각종 일자리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청년 구직 활동 지원 등 각종 일자리 지원 사업 신청과 구인 구직자들을 위한 온라인 상담 등 계층별 다양한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는 강원도 내 10개 시군의 학교 통폐합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올해 발표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농촌 교육 실태와 대응 방안 연구에서 강원도 내 영월과 고성, 삼척과 양양, 양구와 인제, 횡성 등 10개 지자체를 학생 수 감소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내년에 초등학교 19곳을 비롯해 중학교 8곳, 고등학교 3곳 등 총 30곳을 통폐합할 계획입니다. 한편 2024년까지 지역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도내 10개 시군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올해보다 3천여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해당 학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횡성 민족사관고등학교를 포함한 전국 자사고, 외고, 국제고 연합은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 개혁 없이 대학 입시 탓에 발생하는 경쟁과 학벌 사회 문제의 주범을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에 돌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폐지를 강행하지 말고 일반고 역량 강화에 전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고성 북부권 해역의 구조 업무를 담당할 해양경찰의 신형 연안 구조정이 고성 거진항에 배치됐습니다. 신형 연안 구조정은 배수량 18.5톤에 길이 14.3m, 최대 시속 65km까지 속력을 낼 수 있게 알루미늄 선체로 제작됐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거진 판출소 내에 하루 평균 400여 척의 선박이 입출항하고 있어 앞으로 해양안전사고 예방과 구조에 신형 연안 구조정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해시의회가 농어업인과 농수산 분야의 미세먼지 특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동해시의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농업 재해대책과 재해보호법을 조속히 통과하는 등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른 농업인의 지원을 강화할 것을 중앙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항만과 석탄 화력발전소, 시멘트 공장 등 오염물질의 배출원이 많은 동해시의 경우 별도의 심층적 실태 조사를 통한 특단의 대책을 건의했습니다. 내년 3월 옛 원주 봉대초등학교 자리에 개교할 특수학교인 봉대가온학교가 직업훈련 과정인 전공과의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전공과 1학년 2학급 16명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강원도 내 특수교육 대상자는 다음 달 3일까지 원주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원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원주 청원학교 전공과도 같은 기간 원서를 접수해 직업생활 등의 입학 전형으로 16명을 선발하며 타 학교의 원서를 중복 접수하면 자동으로 탈락됩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 나기를 위해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주 DB농구단은 지난 시즌 어시스트 1개를 기록할 때마다 20장씩 적립한 연탄 18,000여 장을 모두 62가구에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